네, 감염병 관리에 관한 법률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염병 법이라고 하는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게 이제 지금까지는 대부분, 지금까지가 아니라 앞으로도 그렇지만 감염병과 관련 있지 않는 비감염병이에요. 근데 감염병과 비감염병으로 나누고 나서 하는 게 더 정확하긴 하는 건데, 감염병과 관련되어 있는 게 뭐 검역법도 있고 후천성 관련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 대표적인 거죠. 감염병이 관련돼서. 과거에는 이제 전염병이라고 했었는데, 전염병은 이제 트랜스퍼라고 이제 영문으로 되지만 감염병은 인펙션 해갖고 감염이 되는 그 시점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법이 전염병이라기보다는 이제 감염병으로 몇 년 전부터 바뀌긴 했습니다. 자, 이제 1장 총칙 보시면은 총칙을 하는데 목적을 보시면요. 이것은 뭐 유행을 방지하고 뭐 예방 및 관리를 한다. 보세요. 단어를 보시면은 마찬가지로 방지, 예방, 관리, 절대 치료라는 말은 안 나옵니다. 여전히 안 나와요. 웬만하면 치료라는 말 안 나옵니다. 이게 1급부터 해서 4급까지 있습니다. 이제 뭐 1군, 2군, 3군, 4군, 5군 예전에는 우리 학생들 많이 외우곤 했었는데 이번부터 이제 급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올해부터 바뀌었기 때문에 1급부터 4급까지로 바뀌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1급, 2급, 3급, 4급에 관해서 특징을 분명히 알고 계셔야 돼요. 특징. 어떤 특징이냐? 1급 같은 경우는 생물 테러. 제가 키워드를 적었어요. 생물 테러. 그 다음에 높은 치명률. 그 다음에 집단 발생 우려. 그 다음 격리. 그 다음에 유행 즉시 신고 이런 단어고요. 그 다음에 2급은요. 1급이 제일 중요하긴 해요. 2급은 격리. 당연히 격리를 해야 되고 24시간 이내 신고. 이거는 이제 즉시 신고잖아요. 즉시. 근데 24시간 이내. 이런단 말이죠. 24시간 이내 신고해도 된다고 하니까 24시간 기다렸다가 마지막에 그게 아니라 전부 다 즉시 하는데 24시간까지는 뭐 이렇게 조금 법에 의해서 조금 이제 뭐 이렇게 하진 않겠다 그 얘기예요. 3급은 뭐냐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24시간 이내. 그 다음에 그 긴급 예방 관리 요 내용이고 4급은 표본 감시 활동 필요. 다시 설명드릴게요. 1급부터 4급까지 종류를 나타내는 건데 1급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즉시 신고를 해야 되고 높은 치명률이 있다는 거. 예전에는 이제 뭐 음식, 물 이런 거면 무조건 1급이었거든요. 1군이었거든요. 근데 급이라고 하는 것은 즉시, 그다음에 높은 치명률 요게 이제 키워드고 2급은 마찬가지 적이 뭐죠? 즉시는 아니고 24시간 이내에 신고를 해도 된다. 3급도 마찬가지로 24시간 이내에 신고인데 긴급 예방 관리가 필요하다. 표본 활동. 그러니까 1군으로 갈수록 좀 센 거고 4군으로 갈수록 좀 약하긴 해요. 근데 이제 요것을 우리가 좀 이렇게 가급적이면은 이거 외워야 되는데 이게 자주 바뀌다 보니까 이거 외우시는 것도 조금 시간을 들여서 여러분들이 좀 인지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필수 예방 접종도 관련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그 임시 예방 접종도 관련이 있거든요. 그래서 1급부터 4급까지 꼭 외워주시고 그 다음에 이것도 있어요. 5군이었는데 기생충으로 그냥 따로 뺐습니다. 기생충 감염병이라고. 기생충과 관련되어 있는 거 있죠. 만약에 공부를 심도 있게 하려고 하는 학생들은 어디를 보시냐면요. 이것에 대해서 그 뭐 판례도 보시겠지만은 아래 조례가 있고 관련된 규정이 있어요. 그 안에 클릭해서 보시면은 계속 나타나 있으니까 참고로 좀 해주시고. 그다음 8호 보시면은 세계보건기구 감시 대상이라고 있습니다. 전 세계 보건기구 세계에서 같이 이제 이것을 좀 참고로 이건 국내법이에요. 이게 법이 이렇게 해서 해외에도 통하나?
뭐 어떤 그 바이러스라든지 이런 박테리아가 해외에서 뭐 다르게 변형되고 뭐 이런 게 이제 의학적으로 검증되고 하잖아요. 이 법은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행정 처리 절차를 하되 급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 것이 돼 우리나라 안에서의 국내법이에요. 해외에 있는 사람들은 모르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뭐 해외에 있는 법 감염병 관련된 거 알고 있는 거 계십니까? 없죠. 하기야 뭐 국내 것도 모르는데 뭐 해외 것까지 무슨 얘기나 하겠니나마는. 자, 그 다음에 생물 테러 감염이라고 있죠. 유심히 보시면 이게 왜 이렇게 규정이 지어져서 따로 명명되냐면 과거에 지금은 금지로 되어 있어요. 바젤 협정인가 전쟁 무기 중에서 생물 테러 감염이라고 이걸 막 유포를 하는 거죠.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이윤 추구를 하기 위해서 전쟁을 싸워서 이겨내야 되는 건데 사람을 죽이는 게 목적은 아니거든요. 근데 늘 그렇다시피 전쟁을 하다 보게 되면은 전쟁 때문에 죽는 사람보다는 감염병으로 죽는 사람이 더 많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금지되어 있는 건데 생물 테러 감염병이라고 하는 것도 따로 규정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성매개 감염병. 성매개 감염병은 감염병 안에 종류가 포함되지만은 성매개라고 해갖고 따로 분류가 되어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인수공통 감염병. 인수공통. 사람과 그러니까 사람인 짐승수 인수공통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신기한 게 뭐냐면 사람이라고 하는 종족과 동물이라고 하는 종족이 크게 나뉘어요. 그런데 보통 사람한테만 걸리는 병이 있고 동물한테만 걸리는 병. 사람도 동물이긴 하지만 생각할 수 있는 사고력이 있는 동물이잖아요. 그러니까 구분을 합니다. 다른데 사람하고 동물하고 같이 걸리는 감염병이 있어요. 그래서 태초에는 공중보건학 쪽이긴 한데 태초에는 감염병이라는 것을 좀 모르다가 동물하고 같이 생활하면서 걸리는 게 이제 감염병의 시초예요. 사람이 태어나자마자 돼지하고 소, 말하고 같이 지내는 거 아니잖아요. 뭐 이게 농업 국가가 되면서 이렇게 조금 퍼진 것도 있고요. 그 전에는 이제 사냥을 하다가 이렇게 감염돼서 하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인수공통 감염병이다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의학자들이 이제 계속 발견을 해내는 거죠.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의료 감염병이라고 12호에 있죠. 의료 관련. 이건 뭐냐면 참 안타까운 얘기인데 사람이 치료가 되고 낫기 위해서 병원에 입원을 하고 수술을 받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개복 수술을 해갖고 그 연약한 면역력을 통해서 공기를 통해서 감염이 더 걸린다는 그런 통계가 있어요. 요즘은 감염관리위원회를 만들어서 감염병의 어떤 퍼지는 것을 줄여드리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게 의료 관련 감염병 같은 경우는 이게 좀 심해져갖고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따로 분류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감염병 환자라고 하는 것은 의사, 치과에서 한의사의 진단이나 실실 검역에서 확인된 사람. 참 이게 뭐냐면 과거에는 의사하고 한의사에만 어떤 국한됐는데 이젠 그렇지 않습니다. 치과 의사도 의무를 주어집니다. 치과 의사도. 의사, 치과 의사, 한의사를 모두에게 의미를 부여하고 책임을 부여해서 감염병 환자의 진단을 할 수 있게끔 법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 한번 정의 볼게요. 14. 감염병 의사 환자. 말 그대로 의심이 드는 환자예요. 감염병 의사 환자.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진 않기 때문에 약간이라도 좀 의심이 든다. 그러면은 격리 조치를 하는데 필요가 하다는 거죠. 다른 사람하고 접촉 금지를 시킨다든지. 자, 15. 병원체 보유자. 이것도 어려워요. 임상 증상. 증상이라는 게 뭐냐면은 뭐 재채기를 한다든지 뭐 호흡기기 곤란이 있다든지 열이 난다든지 뭐가 있으면은 환자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피해 다니거나 격리시키거나 조치가 필요한데 멀쩡해요. 그런데 퍼뜨리고 다녀요. 보유자. 그래서 이런 병원체 보유자라고 하는 것이 무증상 환자라고도 하는데 이런 부분도 따로 정의를 했고요. 16. 감시라는 말이 있네요. 감시는 뭡니까? 이런 관련된 자료 및 매개체에 대한 자료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분석, 수집, 해석하고 이거에 따라서 과정을 말한다. 그러니까 감시한다는 게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감시 있죠? 맞아요. 근데 감염병 감시잖아요. 사람 감시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루트, 어떻게 경로, 그 다음에 무엇 때문에 감시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지금 뭐 이렇게 코로나 같은 거 지금 많이 발생하고 하다 보면은 이것과 관련해 갖고 계속 점검이 들어가요.
이동 경로, 어디가 누가 해서 누가 밥을 먹었네, 식당 있던데 갔었었네, 몇 시쯤에 갔었네, 얼마간 있었네, 다 감시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16조의 2 보면은 이건 표본 감시인데, 표본 감시. 이거는 이제 발생 빈도가 높아서 전수 조사까지는 어렵고 중중도는 낮고 감염병 발생에 대하여 감시 기간을 지정하고 이것을 일과적으로 감시하는 것. 표본 감시 관리 기관이라고 있어요. 그래갖고 그것을 조금 연구를 해서 이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목적에 관련되어 있는 표본 감시라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별표인데요. 17. 역학이라는 게 있어요. 역학. 역학이 뭐냐면은 전수조사한다. 원인 규명에 따라서 원인을 알고자 이것을 조사해 가는 것을 역학조사라고 해요. 근데 역학조사라고 하는 것은 한 연구원이 할 수도 있어요. 역학조사. 그런데 그거는 일반화시키기에는 거의 어렵기 때문에 전수조사를 들어간다고 해서 국가에서 이것을 실천을 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역학조사라고 하는 것은 이런 감염병 관련 환자가 발생했을 때 이거에 관련하여 추적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8호 예방 접종 후 이상 반응. 가끔 그런 경우 있어요. 그러니까 예방 접종을 맞게 되면은 성인들이야 그런 경우가 많이 없지만 노인이라 연약한 아기들은 예방 접종 맞고 나서 이게 열이 좀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건 자연스러운 현상이거든요. 젊은 사람들도 예방 접종을 맞고 난 다음에 열이 나는 건 뭐냐면 일부러 약한 균을 집어넣어요. 그럼 사람이 면역 반응이 생기겠죠. 그러면 강화가 딱 되는 거예요. 그것을 유도하는 것이 예방 접종인데 예방 접종을 맞고 나서 아주 간혹 이제 장애 또는 사망되는 경우가 아주 간혹 있습니다. 요즘은 이제 거의 없는데 그래서 이런 이상 반응을 좀 관찰할 필요가 있어서 예방 접종 후 이상 반응이라는 것을 이제 정의 내렸고요. 고위험 병원체라고 있어요. 고위험. 이건 뭐냐면 생물 테러 목적으로 아까 이제 뭐 설명드렸던 거 있죠. 생물 테러 어디 있었죠? 여기 있네. 생물 테러를 목적으로 이용되거나 이것에 유출되게 되면은 이제 아주 그냥 위험을 초래해서 국가가 큰일 나는 경우 있죠. 이런 것을 고위험 병원체라고 따로 또 이렇게 카테고리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19호까지 20호 있는 애요. 이거 20호는 이제 신종 감염병이라는 건 뭐냐면 공중보건학에서도 설명을 드리는데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발견한 병은 disease라고 했다가 이것을 포함하고 아직 발견하지 못한 병은 illness, 질환이라고 설명드린 게 있는데 이게 감염병 관련된 법이 자꾸 바뀌는 이유는 뭐냐면요. 자꾸 신종 감염병이 생긴단 말이에요. 계속 인간이 여기까지 발견했어요. 발명은 아니잖아. 발견했어요. 그래갖고 명명을 해놨는데 또 뭐가 생겨. 증상도 다르고 뭐 현미경을 봤더니 또 다르고 모양도 그 다음에 화학기호로 본다든지 어떤 기호로 봤는데 뭐 다르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계속 이제 증가하니까 20호에다 만들어놨어요. 관리 대상 해외 신종 감염병이라고. 그래서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갖고 여러분들 20호까지 정리가 됐는데 이제 어려워하지 마시고 한글이니까 살살살살 음미를 하면서 보시면요. 이해하는데 어렵진 않을 겁니다. 그리고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런 다른 법률이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나서는 이 법의 규정을 따른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이것은 집단에 대해서 하니까 더더욱이 정부가 책임을 져야 돼요. 정부가 관장을 해야 된다. 여기서 말하는 정부는 중앙정부인 국가와 지방정부인 지자체를 얘기하는 거겠죠. 지방자치단체. 자, 그래서 감염병 환자 등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존중하고 불이익 주어서는 안 된다. 관련해서요. 그래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사업을 실시해야 된다. 뭐 교육 홍보, 손 씻기 이거 기본이고 교육기관을 통해서 하게끔 정부가 관장하라는 얘기예요. 예방접종을 맞을 수 있게끔 그것도 도와주고 그 다음에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게끔 조사, 수집, 연구도 해야 되고 그렇죠? 홍보도 해야 되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정부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WHO를 통하던 어떤 국제기구를 통하던 간에 교류를 해갖고 정보를 공유를 해야 된다. 그런 업무를 맡고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건 정부의 책임이고 의료인 등
보건의료인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이런 분들의 이제 그 권리는 뭐냐면 진료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고 그 다음에 진료의 등으로 인하여 발생에 대해서 보상도 받아야 된다. 감염병 치료하다 보게 되면 의료인들도 걸릴 수 있잖아요. 그럼 그 누가 책임지는데요? 당연히 이제 그 책임받을 권리가 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의료인 이런 사람들은 진단, 관리, 치료 등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고 최고란 말 쓰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해야 되고 보건복지부 장관, 질병관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명령에 적극 협조를 하여야 한다. 그렇죠? 단독으로 행동해서는 안 되고 협조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의료인 및 의료기관 등은 원장님은 정부가 수행하는 감염병의 발생 감시와 예방 관리를 역학 업무 적극 협조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시군구, 시도, 질병관리청에서 역학조사가 나오면 협조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마음이 내키면 그때 생각 좀 해볼게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협조를 한다.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반대로 국민도 권리와 의무가 있어요. 소비자, 수요자도 있다는 얘기예요. 내용은 뭐냐? 국민은 감염병으로 격리 및 치료 등을 받은 경우로 인해 피해 보상을 당연히 받아야 되고 이건 권리요. 나머지는 의무예요. 2, 3, 4항은 국민의 대응 방법을 알 권리가 있고 그 다음에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신속하게 정보를 공개해야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국민은 의료기관에서 죄송합니다. 중요한 건 아닌데 제가 약간 잘못했어요. 1항은 권리 그렇죠? 그 다음에 알 권리가 있어. 이것도 권리네요. 그 다음에 의무. 다시 얘기할게요. 1, 2는 권리, 3, 4항은 의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잘못 표기해 나갔고. 그 다음에 3항. 국민은 의료기관에서 이 법에 따른 진료를 받을 권리가 있고 그 다음에 국가지방자치단체는 이게 소를 부여합니다. 권리하고 의무가 같이 있네요. 저 오늘 왜 이럽니까? 의무도 있고 권리도 있고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국민은 국민은 치료 및 격리 조치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감염병 예방 관리를 위하여 적극 협조를 해야 된다. 이건 의무 맞네요. 자, 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이게 감염병이라고 하는 것이 집단 발생 감염을 해서 이게 외부 효과의 특징이잖아요. 보건행정에서 말하는 사회 경제적 특성 중에서 외부 효과에 들어가는 건데 나만 잘못된다 그게 아니라 다 같이 잘못되기 때문에 같이 조심을 해야 되고 이런 게 있으면 정보 공유를 하되 정부의 개입으로 같이 관장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1급부터 4급까지 있는데 하나하나씩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특징을 보시라고 했어요. 1급일수록 조금 심각하다는 거 느끼시죠? 자, 그 다음에 2급, 3급은 24시간 이내에 하되 이것도 마찬가지로 즉시 신고하는 게 원칙이지만 24시간 이내까지는 했으면 좋겠다 그 얘기고 4급은 표본 감시 활동에 대한 요게 조금 오늘 키워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손 씻고 예방하는 거 잘 하고 계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 그래도 배우신 분들처럼의 배우신 분들답게 모범적으로 행동해 주시길 바라고 그런 마음으로 계속 이어서 나가도록 할게요. 잠깐 쉬고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